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서명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한국 국회의 대북 정보 유입 차단 움직임은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을 빚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에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커비 전 북한 인권 조사위원장은 한국 국회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통과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신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My own belief is that it is likely that those actions may come into conflict with the policies of the new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f there's one thing Americans like to talk endlessly about, it's the First Amendment, and it's the right of people to express their point of view, even if you disagree with it. 커비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와 인권에 정통한 정책으로 돌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긴밀한 동맹 관계인 한국의 정책에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자신도 최근 국제 인권 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 wa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letter urging the Republic of Korea to be more outspoke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d the silence that there has been. 앞서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17일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깊게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가 한국과 북한 접경 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USB 보조 저장 장치, 현금과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가결을 우려한다면서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 금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 비판 성명이 이어진 민주당 의원의 성명입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 후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후속 준비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측은 연말 전까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받을 예정이며 청문회 출석 증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온 국무부 등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인권단체, 탈북민 등이 대거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의 국경 봉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북한 항구에 마냥 대기 중인 선박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중, 북러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북한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북한의 최대 항구인 남포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약 50척의 선박들이 포착됩니다. 이들 선박들 주변으로 물결이 만들어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대부분 운항을 하지 않은 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날은 물론 수주 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운항을 하지 않는 사실상의 운휴 상태로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남포항에서 대동강변을 따라 평양 방향으로 더 들어간 대한항 인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에도 40척에 달하는 선박들이 며칠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크게 둔화된 움직임은 과거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남포 항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포착된 선박은 12척 정도에 불과했고 대한항 일대도 올해보다 대략 20척이 적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선박들이 해외 운항에 투입되지 못한 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된 올해 초에도 관측됐었습니다. 다만 북한 선박들은 5월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했었는데 8월을 전후에 선박들의 움직임이 다시 크게 둔화된 후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이번 위성사진이 다시 확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It's quite clear, I think, from the Chinese trade data and all the anecdotes and all the North Korean announcements about the closing of the border, that its external trade has just fallen to almost nothing. 실제로 최근 북중 북러 무역 현황을 보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년 1월 예정된 최고 인민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경 봉쇄로 인한 고통을 확인한다면 봉쇄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우라늄 농축시설 의혹이 제기된 평양 인근의 강선시설에 대해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부품 제조 공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18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고한 새로운 증거들은 강선이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이 시설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갖고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우라늄 농축시설 결론에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3년 강선시설이 건축됐을 당시 위성사진을 토대로 해당 건물이 한 개층 이상으로 만들어지고 2층의 경우 중장비를 올릴 수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다고 분석한 뒤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에어컨 장비가 포착되지 않고 원심 분리기와 관련 장비 유지에 필요한 작업장과 노후 원심 분리기 제거 장치 등이 없는 점 등을 강선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닌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하이노넨 연구원은 강선의 시설이 원심 분리기 부품을 만들거나 장비를 시험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독일의 유력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여 기술과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사이버 보안 업체 에세트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과 랭크 에이지 등은 최근 몇 달간 북한 추정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주된 사이버 공격 대상이었으며 독일 연방보안정보기술청은 라자루스 해커들이 사이버 첩보 활동 등을 통해 기술과 회사 운영 정보 등을 탈취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독일 공영방송 ARD 등이 18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몇 주에 걸쳐 인터넷 채팅 등으로 해킹 대상자의 신뢰를 얻은 뒤 취업 알선 등을 명목으로 인적사항 등을 얻어내 해킹에 활용했으며 이메일 확인을 위한 가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적 방산 기술이 있는 독일 기업의 경우 북한 등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 방산 기술 취득을 위한 해킹 시도로 분석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출신 이주민은 1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은 762명,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12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이주민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2019년 현재 11만 3,121명의 이주민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0년 3만 9천여 명, 2000년 7만 2천여 명, 2010년 9만 6천여 명에서 꾸준히 상승한 것입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은 762명,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124명이며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북한 출신 학생들은 2019년 1,364명으로 2014년보다 100명가량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